지금은 이제 본식부터 진행을 할 거거든요. 보통 본식 메이크업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깨끗한 메이크업, 여전히 깨끗은 한데 좀 다른 게 피부가 너무 광만 나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피부 톤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의 킥은 있어야 되는 거, 와우 포인트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맑지만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할 때 립밤을 듬뿍 먼저 바르고 시작을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 아무리 웨딩 메이크업이 3시간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술이 정말 건조하신 분들은 3시간 안에 케어가 정말 안 돼요. 이렇게 듬뿍을 발라놔도.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상담을 진짜 많이 하는데, 상담할 때 신부님 저희가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는 밤낮으로 립밤을 발라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립밤만 바르지 제거가 안 되거든요. 항상 세안할 때 제거까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그나마 립의 상태가 괜찮아지는 상태로 오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신부님의 피부의 특성 같기도 해요.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촉촉하게 발라놓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립도 피부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오시는 동안에 많이 이제 건조해져 있기도 하지만 먼지가 많이 쌓여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닦아내는데, 스킨이 피부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결을 따라서 꼼꼼히 다 오픈시켜 줄게요. 웨딩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유지력도 좋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끼임이라든지 아니면 번들거리는 이런 유분 같은 거 올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굴곡진 부분을 최대한 잘 깔끔하게 닦아주고, 샵에서 스태프들이 스킨은 해주거든요. 누가 바르는지에 따라서 베이스가 달라져요. 이게 너무 수분감을 많이 주겠다고 흡수를 시켜놓지 않으면 베이스가 다 뜨고 나중에, 그러니까 밀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겉도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너무 흡수를 시켜놓으면 건조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처음에 만져보면서 이 피부의 상태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해가지고, 저희가 스태프들한테 바르라고 할 때 신부님의 피부가 어땠는지 위에 보고까지 하라고 해요. 신부님의 피부가 뭔가 열감이 있고 뭐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다 파악해서 말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바르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뭔가를 책임지고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리고 앰플을 발라줄 건데, 앰플을 안 바를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너무 유분기가 많은 걸 바르게 됐을 때 역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수분감을 충분히 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끈적이지 않을 수 있는 제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충분히 길을 열어준 데다가 앰플을 넣어주고, 피부 결 따라서, 그리고 앰플도 피부 결 따라서 너무 급하지 않게 넣어줄게요. 요즘에는 또 겨울이라서 히터바람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쉽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로션을 발랐을 때 피부가 너무 건조해 보인다라고 느껴지면 로션을 한 2-3번 더 발라요, 저도. 피부가 이제 로션까지 발랐을 때 손으로 만져볼 때 뭔가 끈적이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제 그러면 흡수가 덜 됐다는 뜻이고, 당연히 어느 정도 충분히 흡수를 손으로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발랐는데 내가 뭔가 손으로 눌렀을 때도 이 끈적임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충분히 발라줘서 뿜어 나오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면 티슈를 한번 눌러주셔도 돼요. 여기가 지금 조명이랑 열기가 강해가지고 피부가 약간 붉어져 있는 느낌이 계속 있거든요. 약간 예민해질 수 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진정을 시켜주면서 계속 메이크업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을 할 때,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비비랑 쿠세 100번을 섞어서 한 톤을 먼저 깔아요. 얇게 깔아놓고 피부 베이스를 완벽하게 해놓지를 않아요. 이유는 이제 신부님들은 총 3시간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3시간을 사용을 할 때 메이크업을 하고 헤어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커버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 헤어할 때 서로가 배려가 없거든요, 거의. 저도 메이크업할 때 메이크업만 하지만 헤어도 헤어할 때 헤어를 신경을 써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머리카락에 베이스가 다 날리고 스프레이가 앞에까지 나와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피부의 데미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이후에 완벽한 마무리가 좀 쉽거든요. 비비라는 게 사실 제형이 좀 무겁기도 하지만 피부가 발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수정하기도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신부님의 피부톤은 굉장히 밝잖아요. 그래서 100번을 같이 섞어가지고 한 번에 연결합니다. 결 따라서. 이 작업은 진짜 베이스를 1차적으로만 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부의 커버라든지 붉은기 커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니고 톤 정도만 잡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얇게 들어갈게요.
오히려 이제 토너 크림보다 피부가 되게 얼룩져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위에나 밑에 뭐 컬러 다르다든지 아니면 상처가 있거나 너무 붉거나 이런 분들은 콜렉터 작업은 가끔 하는데 토너 크림까지는 쓰지 않고 대신에 이 100번을 써요. 토너 크림을 쓴 적도 있었는데 사실 마무리할 때 베이스를 제가 다시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거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터치만 한 번 더 들어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이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했을 때 훨씬 마무리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분 스펀지를 쓰고 있긴 한데 얘가 많이 닿을수록 피부는 좀 자극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분 스펀지긴 하지만 물도 많이 닿으면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수분 스펀지를 쓰지 않는다면 정말로 유분기나 이제 윤기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브러쉬는 사실 수분을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로 최대한 얇게 깔아주고 얘는 어느 정도 밀착시키는 역할만 처음에 해놓으면 이 작업을 하고 이제 헤어를 했을 때 피부가 건조해지는 현상을 좀 많이 막을 수 있고 피부 자생적으로 이렇게 뭔가 윤기를 낸다거나 이런 게 훨씬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베이스 이거 뭐 다 해놓고 붉은기를 가려놓고 이런 작업보다는 간단하게 베이스는 톤만 맞춰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어떤 피부가 와도 비비랑 백을 그냥 써요. 이게 그냥 메이크업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거 한 톤만 깔잖아요. 그러면 이제 헤어하거나 드레스 입고 왔을 때 내 피부톤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때 바디랑 연결을 시키면서 이분의 톤에 맞춰 들어가요. 보통은 그래도 저는 한 21호, 22호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고객마다 좀 베이스도 좀 다르게 들어가요. 그 컬러도. 이 신부님이 상담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컬러를 좋아하고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지 사진을 갖고 오시잖아요. 그럼 사진을 보면 아, 이분은 피부를 굉장히 화사하고 밝게 해드려야겠다. 왜냐면 이분이 원하는 컬러감에 맞으려면 정말 화사하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배우분들 사진을 들고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차분하고 모던한 그런 분들은 그렇게까지 밝게는 안 들어가고 컨셉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첫 터치는 언제나 밝게 들어가요. 메이크업 베이스라 생각하고 아이 프라이머를 쓰는데 그것도 이제 피부에 따라서 사용을 해요. 만약에 컨셉이 오늘 뭔가 메이크업을 많이 들어가야 되는 신부님이잖아요. 그 사진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럴 때는 여러 겹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쓰는데 특히 여름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쓰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번지지 않고 이제 컴팩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프라이머를 쓸 때는 이제 모공 프라이머라기보다는 얼굴 전체 유분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주로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눈밑은 정말 거의 뭐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스쳐 지나가듯이만 바를게요. 눈밑이 제일 이제 솔직히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얇고 주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날 때 끼임 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건데요. 이제 눈썹이랑 눈두덩이에 유분기가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너무나. 눈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눈썹을 그리는 부분에 눈썹 사이사이뿐만 아니고 이 살 부분에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비대칭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맨살에 그릴 때 유분기가 있으면 눈썹이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유분기를 제대로 잡아줘야 되고 양쪽 다 마찬가지로 되게 소량으로 제가 예전에 너무 좋은 파우더가 있어가지고 모공 잡아준 HD 파우더 있잖아요. 좋은 거 이제 써드리겠다고 여기 이렇게 발랐던 적이 있었는데 섀도우가 먹질 않아요.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정말 반짝반짝 이렇게 깨끗하게 되잖아요. 코팅된 듯이. 그거는 섀도우가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바르는 이런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벼운 수분 파우더를 써주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로라메르시에 쓰거든요. 수분 파우더 오리지널 쓰고 있어요. 이게 여러 겹 덧발라도 굉장히 얇고 투명해요. 그리고 섀도우가 컬러가 원하는 컬러가 그대로 올라가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들어가고 눈에 섀도우가 들어갈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 섀도우 깔고요. 좀 화사하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특히나 본식은 컬러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섀도우에. 근데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컬러감들이 굉장히 채도가 높은 컬러들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 컬러가 좀 어두워져 있으면 화사한 컬러가 내기가 어려워서 여기는 좀 화사하게 화이트빛에 가까운 컬러로 얹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섀도우가 바를 때 파우더가 얇게 잘 발라져 있으면 뭉침 없이 정말 잘 올라가거든요. 얇게 잘 발라져 있으면 올라가도 텁텁하지 않고 잘 돼 있어서 요즘에는 그 섀도우 올릴 때 파우더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본식에 요즘에는 핑크빛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눈까지 핑크일 수 없잖아요, 사실. 근데 전체적으로 톤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더라고요. 같이 핑크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화사하고 어려 보이는 효과가 진짜 있어서 컬러를 좀 올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본식은 제품에 제한이 없잖아요.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부님들도 훨씬 좋아하는 게 뭔가 광나고 반짝반짝하고 내 얼굴이 빛이 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요즘은 펄감을 되게 잘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펄 해주세요, 펄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과하지 않게 펄도 얹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라인 그릴게요. 라인은 당연히 눈썹 사이사이로 떠보세요. 블러 처리해줄게요. 라인을 그릴 때 항상 텐션을 줘서 그려주면은 훨씬 잘 그려져요. 근데 이제 눈이 우리가 여기 손등에 있는 상처럼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굴곡이 젖어 있기 때문에 눈 두덩이를 힘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 고객이 불편하지 않게 당겨주면서 그려주면 훨씬 잘 그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으드득 드드득 하면서 이게 경계가 생기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그려주면은. 그리고 저는 항상 여기 만져봤을 때 뼈 끝에 부분이 눈까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안구가 여기 끝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라인을 최대한 길게 빼놔요. 보통 신부님들이 너무 많이 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속눈썹 붙이고 머리하고 이제 다 해놓으면은 거기까지 눈이 없으면 뭔가 여기가 되게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목구비로 좀 잡아주는 편이에요. 사실 머리가 뒤로 넘어가고 쉐딩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여백이 가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뜻인데 그걸 처음부터 가감을 좀 잡아줍니다. 항상 여기 부분이 약간 꺾이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한 요 지점에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여기를 살짝 연결을 시켜가지고 부드럽게 섀도우 단계에서 이제 이거를 해주면 나중에 라인을 그릴 때 그 부분이 되게 부드럽게 감싸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뷰러를 이제 찝을 때도 눈에 텐션을 줘가지고 우리가 속눈썹을 붙일 거기 때문에 너무 바짝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컬링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뷰러가 손목이 들리면 안 되고 찝었을 때 일자로 내려와줘야 고객님 눈을 자극하지 않거든요. 꺾어지면 고객님 눈을 계속 누르게 되기 때문에 그 자극하게 되고 그리고 앞쪽도 물론 부분 뷰러가 있지만 꼭지점을 앞에 두고 돌려서 올려주면 여기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손목 가만히 있고 항상 팔이 움직여주고 끝에도 이런 식으로 꺾어주시면은 뷰러는 잘 찝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뷰러를 쓸 때는 큰 뷰러보다 이 스팟이 작기 때문에 내가 큰 뷰러만큼의 힘을 주면 완전히 확 꺾여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텐션을 줘서 좀 끌어당겨가지고 넣어주면은 훨씬 영역이 잘 들어와요. 떠보세요. 네. 블랙이랑 브라운을 같이 섞어가지고 라인을 만들어 줄 건데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이 보통 신부님 메이크업 얼마 만에 하세요? 1차 메이크업. 보통 한 20분 안에 끝나요. 이 전체적인 거를 빨리 마무리를 하고 이제 피부가 쉬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살살 들어서 눈썹 사이사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가이드 선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올려줄게요. 떠보세요. 그리고 아래 살짝.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쌍꺼풀이 되게 열려있는 편이잖아요. 여기가 범위가 좀 넓거든요. 그래서 앞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그리면은 이쪽 눈은 괜찮은데 여기는 좀 훨씬 앞으로 쏠려 보이는 각도예요. 그래서 앞쪽을 여긴 터줘야 돼요. 2시 방향으로 아래 보시면 끝까지 가지 않고 이 부분까지만 떠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두께의 범위가 맞춰지죠. 더 밑에까지 내려가면 경사가 굉장히 져 있어가지고 양쪽 눈에 굉장히 비대칭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끝까지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앞선까지만 연결을 시켜줘요. 떠보세요. 아래 보시고 이 뒷부분을 연결해주고 떠볼게요. 아까 가이드 그렸던 부분까지 연결. 떠볼게요. 여기 옆은 쌍꺼풀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잖아요. 어디를 그리고 어디를 안 그리는지에 따라서 갑자기 눈이 굉장히 비대칭이 되거든요. 포인트 브러쉬로 우리가 지금 라인 그렸던 부분을 아래 보시고 블러 처리 해줄게요. 연결. 근데 이 부분이 눈이 쌍꺼풀이 조금 더 작고 저 부분이 크기 때문에 떠보세요. 이거 연결할 때도 그거 감안해가지고 두께감을 좀 차이 나게 쌍꺼풀이 엄청 두꺼운 손님이 오시면 네. 아이라인도 좀 두껍게 그리고
아니요, 안 그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속눈썹을 한번 먼저 이렇게 기본으로 해놓고 속눈썹을 붙여요. 그 속눈썹에 그 두께감을 한번 올려봐요. 눈이 초롱초롱해지지 않아 보여서 쌍꺼풀이 큰 거잖아요. 그거 뭔가 뚜렷하게 해줘야 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속눈썹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아직도 흐리멍텅하고 속눈썹만으로 그 교정이 되지 않으면 살짝은 더 그려줘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려준다는 뜻은 아니고 사실 한 끗 차이잖아요. 정말 얇게 1mm만 그려도 잡히거든요. 근데 눈이 예쁘게 동그라미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만 맞춰주면 되는데 약간의 비대칭이면 전체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려야 되는 부분만 그려주면서 그라데이션만 시켜주면 눈은 대부분 좀 뚜렷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걔 너무 두꺼워 버리면 메이크업 자체가 이제 되게 좀 눈이 과하게 눈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쁘면 괜찮은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속눈썹은 저는 10mm 붙일게요. 다리 한번 보시고 속눈썹도 살짝 텐션 줘가지고 45도 각도로 붙여주고 요즘 예전처럼 진짜 막 촘촘하게 붙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찍어줄게요. 속눈썹을 포인트 있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도 약간 눈이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섀도우라든지 라인감으로 예전에 많이 잡아드렸었는데 그런 게 요즘 좀 올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확실히 라인에 어느 정도 느낌을 주고 라인을 막 세게 그린다는 건 아니지만 라인을 퓨어하게 정확하게 그려주고 속눈썹을 살렸을 때 신부님들이 훨씬 만족도가 높아요. 요즘에는 방법을 바꿔봤는데 이게 훨씬 만족도가 좋고 거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한 60% 이상?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눈썹 이제 그릴게요. 요즘 눈썹을 굉장히 내추럴하게 그리는 추세여가지고 그리고 되게 얇게 그리잖아요, 요즘에. 두껍게 그리는 그런 트렌드는 지나서 좀 얇게. 그리고 요즘에는 헤어가 블랙인 헤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밝은 눈썹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신부님들이. 그리고 눈썹의 두께감을 두껍게 하지 않으려면 그릴 때도 제가 이제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 들어 올려가지고 딱 그 부분만 정말 그려줘야 눈썹이 두꺼워지지가 않아요. 커팅을 할 때도 딱 그 부분만 커팅해줘야 이제 파이지 않으니까. 그릴 때 이제 눈썹을 표현할 때 섀도우나 아니면 펜슬로도 그리지만 그 주변에 베이스 컬러감을 높일수록 또 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을 좀 깨끗하게 요즘에 되게 많은 기술이죠, 이거. 이렇게 밝혀줌으로써 눈썹이 그 영역이 훨씬 면적이 생겨요. 음영감이라고 하죠. 이제 섀도우로 이제 전체 눈썹 만들어줬으면 사이사이 구멍 생겨 보이지 않게 이제 밝은색 아이브로우를 쓸 때도 이제 눈을 보면은 눈썹에 뭉쳐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눈썹들이. 그 부분이 더 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훨씬 부드럽기 때문에 첫 터치를 그쪽 위주로 가져가고요. 거울을 봐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만 살짝살짝 터치. 아이브로우가 말라야 덧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베이스가 들어갈게요. 이제 눈 아래를 제외하고 볼이랑 전체적인 부분에 밝게 들어갑니다. 제 피부가 한번 쉬었고 흡수가 됐기 때문에 다시 올리더라도 되게 얇게 표현이 되거든요. 사실 이제 데일리라고 치면은 여기서 베이스를 마무리해도 괜찮은데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고 그 신부님이 그날 뭔가 감정 기복이 많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커버를 하거든요. 각질이요? 각질이 사실 올라온 적이 없는데 만약에 올라왔다. 그럼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오일 같은 걸로 밀어내거나 아니면 차라리 다 벗겨요. 벗겨놓고 다시 해요. 그 스킨으로 다 닦아내고.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한 통 금방 깔거든요. 그래서 정말 얇게 깔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면 여기 근처까지 다 벗겨요. 다 벗겨내고 그냥 순식간에 다시 까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안정되어 있고 거기를 뭐 다시 밤으로 하고 하면은 그 제품끼리 뭉치잖아요. 그걸 피는 게 더 어렵고 시간이 지났을 때를 생각했을 때 보면은 지금 괜찮을지 몰라도 그건 임시 방편이지 유분기 있는 걸 칠했던 자리가 분명히 떠오르거든요. 다른 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기 밀어내고 다시 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통 깔고 흡수된 다음에 다시 했잖아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2차까지 하게 되면은 잘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가 얼굴에 묻어서 부으면은 네. 시선 어떻게 진짜 짜증나는데요. 하세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서
근데 이제 걔가 이렇게 굳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벗겨지기도 해요. 그거 안 되면 거기도 벗겨내요. 거기도 그냥 스킨으로 살짝 해가지고 벗겨내요. 근데 마무리할 때 그럴 때 있으면 이렇게 좀 밀어내거나 이렇게 안 묻어 있는 걸로 이렇게 살살 긁어내요. 근데 이제 해도 안 될 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신부님 피부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되거든요. 근데 되게 트러블성이고 커버를 많이 요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또 밀어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왜냐면 지금은 또 임시 방패 눌러가지고 될 수 있는데 웨딩이잖아요. 가서 시간이 지나고 신부님 얼굴에 열감이 올라가면 거기 떠요. 걔만 딱 거기 약간 반딱반딱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떠가지고 그 부분은 또 다시 해야 돼서 그거 밀어내요. 빨리 재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근데 이제 이게 머리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보이잖아요. 거기 묻어있는지 안 묻어있는지. 그러면은 되게 얇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순식간에 벗겨내면 이 여기랑 차이가 안 나요. 여기만 밀어내도 이게 묻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잘 흡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만큼 흡수시켜주면 잘 어우러져요. 발림성 좋게. 근데 그래서 제가 한 톤만 깔고 머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파운데이션까지 깔려있다? 그러면 이제 밀어내는 여기 위치까지도 다 밀어내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딱 붙는 성분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발랐던 거는 꾸셀이랑 비비였잖아요. 걔네는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서 밀어내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게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위에 덧붙여도 착착착 먹어요. 근데 파운데이션은 안 그래요. 얘는 피부에 딱 붙기 때문에 붙어버리면 그 흔적이 남아있어가지고 어려워요. 유분이 정말 많으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보내드려요. 2차 베이스에서 이렇게 어디 한 거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괜찮으면 이제 올려요. 내일은 싸움 나는 날이에요. 왜 머리 이렇게 했냐고. 근데 이렇게 날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거 사용해요? 저는 덧셈 많이 쓰고요. 그리고 스틱 파운데이션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제 볼터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빨개지는 부분. 이거는 이제 파운데이션 하나라기보다는 한 번 더 터치해주면 좋기 때문에 거기를 좀 도톰하게 올리거든요. 사실 말이 도톰하게지 얇게 이제 올리는 편인데 거기에 스틱 파운데이션 쓰던지 덧셈 쓰던지 이런 식으로 올려줘요. 요즘 컬러는 어떤 거? 0.5번부터 2번까지 되게 다양하게 쓰는데 그건 이제 2차 피부톤 맞춰서 써요. 이분은 지금 1번 썼어요. 신부 베이스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내추럴한 게 예쁘지 고급스럽지 라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밝고 화사한 게 예쁜 것 같아요. 화사하고 하얗고 그냥 나는 신부 얼굴에서 그냥 얼굴이 하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제일 좋아서 피부가 밝은 분들은 진짜 그냥 하얗게 밝게 해드리고 피부가 어두운 분들은 톤을 업해드린다는 느낌으로 해드려요. 톤이 나중에 칙칙해 보이지만 않게 보이게 튀어나오는 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커버를 튀어나온 살이요? 그거 혼주분들이 해달라 그러죠. 네. 진짜 안 된다 그래요. 그거 안 되잖아요, 진짜. 그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어머니 저희 코가 나와 있는데 코 넣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눈 밑에 나온 거는 이제 들어가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근데 볼터치라든지 눈매를 좀 화사하게 해드리면 그런 게 평소보다는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예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정말 안 되는 거? 네, 안 돼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크는 다 잡아드리고 이제 눈 밑에 좀 화사하게 어머니들이 평소 메이크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거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냥 기본만 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이 메이크업이라 근데 저는 어머니를 아이 메이크업이라든지 색조를 되게 화사하게 해드려요. 한 듯하게. 대신에 막 되게 좀 고급스럽게 예쁘게 해드리지 좀 영해 보이게 막 두껍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 눈 밑 말씀 잘 안 하세요. 내가 평소에 안 하던 눈매라든지 섀도우라든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커버하면 할수록 주름이 더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그거는 이제 더 돋보이게 해드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화사하게 보이게 해드리겠다. 어머니 뭐 해드릴까? 그러니까 주름 안 보이게 해줘. 뭐 항상 그 얘기만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마무리할 때 어머니 수정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나 눈 밑에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이제 안 보이게 해드리고 싶은데 안 보일 수가 없으니까. 항상 2차 베이스 할 때도 눈밑은 안 해요. 왜냐면 눈밑은 일단 우리가 애교살 들어가는 부분은 섀도우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얇은 파운데이션만으로 섀도우가 올라가면 화사해지기 때문에 안 하고 그 이후에 볼터치하고 다 한 다음에 다크는 잡을 거거든요. 그렇게 최소한으로 잡아놔야 주름도 안 생기고 끼지가 않아서 일단은 다른 걸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잡고 맨 나중에 잡을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언더 메이크업 할게요. 선정 볼게요.
근데 섀도우가 많이 들어가면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눈을 떴을 때 화사함이 느껴지면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앞부분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약간 굴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굴곡을 편편하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이 색깔까지 같이 들어가면 화사함도 유지가 되고 그 부분도 좀 보완이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섀도우가 좀 들어가고 여기가 지금 살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또 컬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더 강조시키잖아요. 그 호텔 갔을 때 위에서 내려 쬐는 조명이 여기를 더 꺼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컬러가 들어가는 건 피하는 편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앞뒤로 컬러를 좀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럼 화사함도 유지되고 그런 게 좀 보완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결해주고 컬러가 뒤쪽으로도 살짝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색을 많이 쓴 것 같진 않은데 얼굴 전체에 컬러가 도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끝에까지 연결 살짝 시켜주고 눈 두덩이까지 네. 다크서클이 엄청 심한 사람 음, 있잖아요. 네. 저는 밝게라기보단 섀도우로 올려줘요. 어떤 다크인지 모르겠는데 어두운 다크가 올라왔다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섀도우 한 통 깔아놓잖아요. 그 이상 깔지 않고 2차 베이스 마무리될 지금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포인트로 여기 위 아래 한번 보세요. 여기 위 두덩이에 약간 이런 컬러 있죠? 이런 컬러 덮어주잖아요. 그럼 이게 이 컬러로 나오는 게 아니고 베이직한 컬러로 나와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화사해져요. 그래서 그 로라메르시의 진저 있잖아요. 그 진저가 다크가 심한 사람들한테 올리면 왠지 되게 다크해 보이지만 처음에 다크를 가리려고 막 컨실러 쓰는 게 아니고 한 톤으로 가볍게 깔아놓고 처음에 진저를 깔아요. 그리고 머리하고 오는 동안 얘가 흡수되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그 진저를 올리게 되면은 컬러가 더 화사해져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제가 했던 경험으로 인하면 화사해져요. 이런 데는 정말 얇게 컨실러 작업을 다 해줘요. 컬러는 약간 이런 어두운 컬러들 같이 섞어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크한 컨실러로 가리게 되면 결국에는 되게 텁텁해 보이거든요. 근데 올려야 되는 부분은 섀도우를 칠하고 나머지 부분, 섀도우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만 컨실러 처리를 해주면 되게 맑아요. 맑고 다크해 보이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이런 프리즘한 펄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저는 이제 크림 볼 체크를 할 때는 나비존 전체를 칠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정말 광만 낼 것이냐 아니면은 좀 눌러줄 것이냐 라고 치면 광만 낼 거면 여기에 크림 볼터치를 조금 더 포인트 있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유지력이나 뭐 가서 어차피 광이 날 거기 때문에 좀 눌러주겠다 하게 됐을 경우에는 파우더 타입으로 포인트만 줘요. 이제 요즘에는 라인을 많이 그리니까 라인으로 라인을 잡아주고 립은 이제 거의 신부님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되게 MLBB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MLBB 컬러만 올리게 됐을 경우에는 화사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화사하게 보일 수 있는 컬러들을 올린 다음에 MLBB 컬러를 올렸을 때 훨씬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컬러를 올린 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되게 밝은 색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 밝은 색이 어느 정도 착색이 되면 닦아내고 눌러주는 컬러들을 올리려고요. 왜냐면 요즘에 쨍한 색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약간 에메비한 컬러를 원하는데 이 컬러 하나만 썼을 때는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다크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얼굴 빛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컬러를 한번 착색시킨 다음에 그걸 닦아내고 그 위에 이런 이제 컬러들 이게 이제 엄청 화사한 컬러는 아니잖아요. 근데 올렸을 때 예쁘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를 좀 믹스해서 올려주면은 오래 유지도 되면서 컬러가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립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좀 화사하게 바르시는데 되게 좀 내추럴하게, 그러니까 뭔가 모던하게 메이크업을 베이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립이 훨씬 더 채도나 이렇게 낮게 들어가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근데 보통은 이제 탱탱하게 뭔가 봤을 때 탱탱하게 유지가 되는 걸 원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거 기본적인 거로 발랐고 이제 눈 밑에 여기 이제 다크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세모 부분. 이 세모 부분을 다크가 들어갈 거예요. 커버가. 메이크업이 다 됐는데 또 남아 보이는 이 다크들.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쓰는데 지금은 요거 더샘 거 쓰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거 있어요. 바비 브라운 팔레트 30몇 개짜리, 60개짜리 있잖아요. 긴 거. 그걸로 가려요. 그걸로 그냥 가리는 이유는 컬러가 굉장히 많아서 다크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아 보이지만 그 피부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가지고 일단은 많은 종류가 있는 걸 믹스해가지고 가려요. 거기가 밝은 색부터 뭐 되게 진한 색까지 다 있어서 웃어볼까요?
유분이 있으면 안 예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는 눌러줘요. 본식이라 하더라도 이런 데 위주로 눌러주고, 매트한 걸로 누른다기보다는 좀 샤이니한 것도 괜찮으니까 여기에 유분자 보이지 않게 눌러주고, 이마선 밑에 여기 굉장히 화사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면 얼굴이 예뻐요. 근데 본식은 이제 아까 단계별로 베이스가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부터 뭐 밝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미 쉐딩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좀 어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몇 번 터치만 해도 굉장히 음영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로 많은 어두움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신부님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는 언더를 얼마나 더 할 것인가. 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더에 마스카라 할 것인가, 아니면 언더에 메이크업을 좀 선적인 거 이런 걸 좀 더 할 것인가를 상의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더 하거나 빼거나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펄감 있는 거를 할 것인가도 상의해가지고, 펄을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굵은 펄, 뭐 눈물처럼 딱딱 있는 그런 것도 상의해서 그거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통 이 선에서 끝나요. 메이크업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좀 시간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 앉아서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막 엘베까지 쫓아가요. 괜찮나? 이거 보고 뭔가 있은 것 같으면 손에 항상 이렇게 컨실러 브러쉬 들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해서 해주고, 약간 성격 차이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걱정이 안 돼요. 가셔서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바디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썼던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가볍게 연결 정도 해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톤업 크림도 많이 나와서 그것도 많이 바르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데 같이 톤 조절해주고, 저희는 바디 전용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 해주면 진짜 엄청 예뻐요. 화사해지고, 그 무용할 때 쓰는 건데 요즘에는 구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쓰고 있어요. 바디 메이크업에 약간 퀄리티가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제품이 없으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저렇게 톤업 크림은 신부님들 팔 항상 메이크업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런 게 묻으니까 이런 팔은 톤업 크림 바르시면 좋고, 근데 보통 바디는 이제 저희 스텝 친구들이 하잖아요. 바디 메이크업 할 때도 이게 바디 메이크업도 컴플레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하는 것처럼 좀 얇게 꼼꼼하게 뭉침 없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하게 안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신부님의 니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 눈 더 진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라인이랑 언더 더 들어가고, 컬러도 저 립은 좀 붉게 하고 싶으니까 좀 붉게 들어가고, 근데 기본에서 좀 더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렇게 좀 내추럴하게 하는 편인데, 사실 전혀 내추럴하지가 않긴 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드레스 입고 있고 이 전체 룩에 맞으니까 이게 내추럴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한 베이스가 막상 홀에 가잖아요. 그럼 피부가 굉장히 광이 나요. 광이 나서 일부러 뭔가 광을 더한 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해요. 진짜 건조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제품만으로는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만은 안 돼가지고 제가 밤을 쓰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웬만한 분들은 다 광이 나요. 시간차를 두고 했고 진한 것도 아니고 제품을 되게 밀착시키면서 했기 때문에 광이 이제 나중에는 막 이렇게 뿜뿜해요. 이 정도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약간 지수 닮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닮으셨죠? 닮으신 것 같아요. 피부가 되게 유분 있고 잘 지워지시는 분들은 이거 베이스 사이사이에 계속 뿌려요. 얘를. 그러면은 유지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